얼마 전 우연히 만난 74세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평생을 나라 위해 일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정작 그 도움이 가장 절실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절차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아들딸이 부모님께 설명해드리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팍팍한 살림의 노후 걱정으로 밤잠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정부에 놓인 복지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통장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정보의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막막한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과 친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가장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한숨 섞인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연금 몇 푼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 병원 한번 다녀오면 허리가 휘청거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적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유료비 지원은 훨씬 더 강화되었고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찾고 알아보고 신청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애 부부라고 해서 돈을 깎는 거야? 하고 속상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약 34만 원을 받으시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0%가 깎인 27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죄도 아닌데 참 불합리한 일이었죠. 특히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들의 경우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 깎이니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부터 이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인 감액률이 10%로만 줄어도 부부가 각각 3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두 분을 합치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무려 144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손주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시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외식도 다녀오실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69의 한 어르신께서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 이건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오? 라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 제도였죠. 그런데 정부가 이 연금 감액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을 해서 깎였던 연금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년이면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병원비, 그 중에서도 치과 치료비는 정말 부담이 큽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아파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만 60세 혹은 62세로 낮추고 보험 적용 개수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 63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존에는 3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정책이 바뀌면 9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무려 21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좋은 재료를 쓰려면 비싼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더 다양한 항목을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치료비를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돌봄과 주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낡고 불편한 집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죠.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하루 4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용 시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자녀분들께는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무서운 간병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해주는 등 집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꿔드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어르신께서 이 집을 국가에 맡기시면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챙겨줄 지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신비도 매달 3만 원씩 지원받아
스마트폰 요금 걱정 없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바우처도 연간 20만 원이 지급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전기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크고 작은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1년에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종합해보니 한 가구당 1년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챙겨주시며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국가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러분이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그 혜택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시고 부모님 모시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접받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난 74의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평생을 나라 위해 일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정작 그 도움이 가장 절실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절차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아들딸이 부모님께 설명해드리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팍팍한 살림의 노후 걱정으로 밤잠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정부에 놓인 복지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통장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정보의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막막한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과 친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가장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한숨 섞인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연금 몇 푼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 병원 한번 다녀오면 허리가 휘청거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적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훨씬 더 강화되었고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찾고 알아보고 신청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애 부부라고 해서 돈을 깎는 거야 하고 속상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약 34만 원을 받으시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0%가 깎인 27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죄도 아닌데 참 불합리한 일이었죠. 특히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들의 경우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 깎이니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부터 이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인 감액률이 10%로만 줄어도 부부가 각각 3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두 분을 합치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무려 144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손주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시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외식도 다녀오실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69의 한 어르신께서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 이건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오? 라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 제도였죠. 그런데 정부가 이 연금 감액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을 해서 깎였던 연금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년이면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병원비, 그 중에서도 치과 치료비는 정말 부담이 큽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아파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만 60세 혹은 62세로 낮추고 보험 적용 개수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 63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존에는 3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정책이 바뀌면 9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무려 21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좋은 재료를 쓰려면 비싼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더 다양한 항목을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치료비를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돌봄과 주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낡고 불편한 집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죠.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하루 4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용 시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자녀분들께는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무서운 간병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해주는 등 집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꿔드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어르신께서 이 집을 국가에 맡기시면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챙겨줄 지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신비도 매달 3만 원씩 지원받아 스마트폰 요금 걱정 없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바우처도 연간 20만 원이 지급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전기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크고 작은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1년에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종합해보니 한 가구당 1년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챙겨주시며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국가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러분이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그 혜택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시고 부모님 모시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접받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난 74의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평생을 나라 위해 일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정작 그 도움이 가장 절실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절차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아들딸이 부모님께 설명해드리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팍팍한 살림의 노후 걱정으로 밤잠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정부에 놓인 복지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통장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정보의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막막한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과 친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가장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한숨 섞인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연금 몇 푼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 병원 한번 다녀오면 허리가 휘청거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적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훨씬 더 강화되었고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찾고 알아보고 신청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애 부부라고 해서 돈을 깎는 거야 하고 속상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약 34만 원을 받으시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0%가 깎인 27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죄도 아닌데 참 불합리한 일이었죠. 특히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들의 경우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 깎이니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부터 이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인 감액률이 10%로만 줄어도 부부가 각각 3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두 분을 합치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무려 144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손주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시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외식도 다녀오실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69의 한 어르신께서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 이건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오? 라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 제도였죠. 그런데 정부가 이 연금 감액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을 해서 깎였던 연금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년이면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병원비, 그 중에서도 치과 치료비는 정말 부담이 큽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아파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만 60세 혹은 62세로 낮추고 보험 적용 개수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 63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존에는 3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정책이 바뀌면 9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무려 21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좋은 재료를 쓰려면 비싼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더 다양한 항목을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치료비를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돌봄과 주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낡고 불편한 집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죠.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하루 4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용 시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자녀분들께는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무서운 간병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해주는 등 집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꿔드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어르신께서 이 집을 국가에 맡기시면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챙겨줄 지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신비도 매달 3만 원씩 지원받아 스마트폰 요금 걱정 없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바우처도 연간 20만 원이 지급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전기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크고 작은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1년에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종합해보니 한 가구당 1년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챙겨주시며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국가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러분이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그 혜택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시고 부모님 모시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접받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난 74의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평생을 나라 위해 일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정작 그 도움이 가장 절실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절차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아들딸이 부모님께 설명해드리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팍팍한 살림의 노후 걱정으로 밤잠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정부에 놓인 복지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통장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정보의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막막한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과 친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가장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한숨 섞인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연금 몇 푼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 병원 한번 다녀오면 허리가 휘청거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적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훨씬 더 강화되었고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찾고 알아보고 신청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애 부부라고 해서 돈을 깎는 거야 하고 속상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약 34만 원을 받으시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0%가 깎인 27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죄도 아닌데 참 불합리한 일이었죠. 특히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들의 경우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 깎이니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부터 이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인 감액률이 10%로만 줄어도 부부가 각각 3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두 분을 합치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무려 144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손주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시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외식도 다녀오실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69의 한 어르신께서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 이건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오? 라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 제도였죠. 그런데 정부가 이 연금 감액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을 해서 깎였던 연금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년이면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병원비, 그 중에서도 치과 치료비는 정말 부담이 큽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아파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만 60세 혹은 62세로 낮추고 보험 적용 개수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 63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존에는 3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정책이 바뀌면 9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무려 21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좋은 재료를 쓰려면 비싼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더 다양한 항목을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치료비를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돌봄과 주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낡고 불편한 집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죠.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하루 4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용 시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자녀분들께는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무서운 간병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해주는 등 집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꿔드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어르신께서 이 집을 국가에 맡기시면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챙겨줄 지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신비도 매달 3만 원씩 지원받아 스마트폰 요금 걱정 없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바우처도 연간 20만 원이 지급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전기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크고 작은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1년에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종합해보니 한 가구당 1년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챙겨주시며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국가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러분이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그 혜택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시고 부모님 모시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접받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난 74의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평생을 나라 위해 일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정작 그 도움이 가장 절실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절차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아들딸이 부모님께 설명해드리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팍팍한 살림의 노후 걱정으로 밤잠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놓인 복지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통장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정보의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막막한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과 친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가장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한숨 섞인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연금 몇 푼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 병원 한번 다녀오면 허리가 휘청거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적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유료비 지원은 훨씬 더 강화되었고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찾고 알아보고 신청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애 부부라고 해서 돈을 깎는 거야 하고 속상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약 34만 원을 받으시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0%가 깎인 27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죄도 아닌데 참 불합리한 일이었죠. 특히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들의 경우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 깎이니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부터 이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인 감액률이 10%로만 줄어도 부부가 각각 3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두 분을 합치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무려 144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손주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시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외식도 다녀오실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69의 한 어르신께서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 이건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 제도였죠. 그런데 정부가 이 연금 감액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을 해서 깎였던 연금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년이면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병원비, 그 중에서도 치과 치료비는 정말 부담이 큽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아파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만 60세 혹은 62세로 낮추고 보험 적용 개수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 63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존에는 3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정책이 바뀌면 9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무려 21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좋은 재료를 쓰려면 비싼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더 다양한 항목을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치료비를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돌봄과 주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낡고 불편한 집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죠.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하루 4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용시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자녀분들께는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무서운 간병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해주는 등 집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꿔드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어르신께서 이 집을 국가에 맡기시면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챙겨줄 지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신비도 매달 3만 원씩 지원받아 스마트폰 요금 걱정 없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바우처도 연간 20만 원이 지급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전기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크고 작은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1년에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종합해보니 한 가구당 1년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챙겨주시며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시고